발로는 칙칙하게 사는 거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이주 앵커가 없으면 제가 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 앵커가 꼭 필요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 관련한 기사를 좀 썼었는데 네네. 그 폭스바겐과 관련한 피해 보상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못해도 한 100, 200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되게 많다. 네. 뭐 이 정도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미국에서도 있고 뭐 네. 유럽에서도 있고 뭐 한국에서도 있고 뭐 전 세계에서 했었을 거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건도 많고 뭐 국가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상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디젤 게이트 관련한 기사는. 이제는 뭐 가시권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대충 정리 잘 되고 있겠지. 네네. 뭐 되게 많은 액수를 뭐 보상했겠지. 막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취합을 해본 거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39조 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배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꽤 받았겠네요. 30. 합의금, 배상금, 벌금 네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인데 지금 우리나라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못 받았다고요? 예, 예. 39조 원 중에? 한 푼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네네. 그 전에 그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발표했던 거는 100만 원어치 바우처를 주겠다 그랬어요. 네네, 뭐 들었었어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정비도 하고 뭐 네. 부품도 사고 할 수 있는 거 100만 원 줬다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디젤 게이트 차량, 그 연비가 조작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네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 그냥 줬대요. 디젤 게이트와 상관없는 차량의 고객조차도? 예,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거죠. 네네. 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은 그 디젤 게이트 차량, 연비 조작 차량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네네. 자기가 살 때는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 그랬는데 네. 이게 조작된 차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바우처는 그냥 하나 줬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피해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명목은 달라요. 명목은 다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국은 그 100만 원짜리의 바우처를 받았어요. 그럼 예. 이건 피해 보상처럼 그냥 나는 보상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갖고 있었고 회사에서 그런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모양 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아우디 뭐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끝나는 게 있는데 회사가 그런 사고를 쳐버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뭐 바우처 1,000만 원, 100만 원 줄게요. 뭐 이런 건 되는데 내가 연비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얼마 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디젤 게이트 관련 집단 소송이 이루어졌고 네. 첫 공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상하죠? 디젤 게이트가 발생했던 건 2015년이에요. 네네. 근데 왜 4년 만에 집단 소송을 하게 되는가? 네. 그게 이것 때문에 막 독일 국민들이 엄청 열받은 거야. 네. 아무래도 독일 국민들이 되게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차량 한 1,100만 대 중에 한 240만 대가 독일에서 판매가 됐어요. 거의 25%를 독일에서. 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독일 의회가 집단소송법을 통과를 시킨 거야. 네. 그리고 작년에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작년 말에 이게 소송을 시작하게 됐고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개별 소송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네네. 뭐 이렇게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해주세요 하는 소송들은 계속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국회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한 번만 소송이 되면 그 모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고객들까지 그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집단소송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네네. 거기는 심지어 주가 빠지지 않았냐. 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냐. 네네네. 폭스바겐 주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경영진들이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 네. 그래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라는 걸로 전현직 경영자 3명이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폭스바겐에 대한 압박의 일환인 거고.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임러. 네. 다임러도 그렇- 연비 조작 관련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지금 그 벌금을 뭐 맞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잊고 지냈는데 이게
독일 본 현지에서는 이미 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후에 뭐 요소수 관련한 거에는 뭐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데들 다 얽혀 있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독일 자동차가. 네. 그리고서 그 본국에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어떤 사고를 치게 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보고를 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 자동차 산업이 워낙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고 그죠.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덮어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덮을 수도 없는 게 막 EU 전체에서만 난리를 치는 데다가 자국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받았다고 해요. 네네. 무상으로. 아, 당연히 무상해야 되는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돈 내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조작을 한 건 맞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준 유일한 조치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연차를 내야 하는 그 일할 비용, 나의 일금 이런 것들까지 계산하면은 그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업데이트 하러 오세요라고 니네가 불렀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추가적으로 해주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이게 그 연비를 조작해서 실도로에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게 하는 거고. 네네. 그럼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연비가 떨어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싫은 거지 사실은. 그럼요. 안 하죠. 그 하면은 내 거 연비가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만들이 쌓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인당 1,150만 원, 총 한 17조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이미 했어요? 예. 네. 캐나다에서도 한 530만 원 정도?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도로교통안전국이나 이런 데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단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벌금을 얼마 때릴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압박 수위에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얘네가 미국이라고 캐나다라고 그냥 보상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다거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이대면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야 너네가 은폐한 건 이거야 맞잖아.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러네요 몰랐네요. 네. 그러면서 인정을 해간다고요. 그러다가 합의를 한 게 1,150만 원, 캐나다는 5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재판부가 압박하지 않으면은 절대 먼저 뱉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거냐? 봉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 딱히 압박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봉으로 우리는 한국을 봉으로 볼 거야라는 개념보다도 예. 누가 압박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봉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내는 경우는 없어요. 봉이 된 거지. 네네. 가만히 있으면 봉이 되는 거예요. 봉으로 본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지난달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호주에서도 이거를 합의를 했어요. 네. 집단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해서 한 100만 원 이상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개별 소송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일단 안 되니까요. 예, 네. 지난 7월에 소송 개시 3년 8개월 만에 1심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는 거였어요. 네네. 이게 소송 차주는 한 79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액 합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배상건이에요. 아까 미국은 17조 원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게 집단 소송은 처음이지만 개별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별 소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액 보상하라 네. 판결이 있고 신차로 교환해줘라 어. 있고 그리고 차량 가격의 그러니까 주행거리만큼 네네. 감가상각을 빼라 그런 게 있고 아니면 구매 가격의 10% 정도 보상을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독일 정부 그 법원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판결 중에 제일 낮은 수위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 건이 다 모여가지고 연방대법원에 모여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올 건데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예비적 결정이라는 거를 미리 보여준대요. 뭐 기업에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네네.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인데 네네. 거기서 말이 참 이렇게 균형감이 있습니다. 네네. 보면은 조작된 차량을 타는 사람이 조작이 안 된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정된다. 좀 풀어서 그러니까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신차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네네. 과도하지 않다는 거죠. 네네.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서
같은 차량이 더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비슷한 차종으로 바꿔줘라. 그 비슷한 가격의 차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적 결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되면은 이전에 뭐 이렇게 뭐 10%짜리 뭐 감가상각 빼는 거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내는 거니까. 예,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걔네 독일 정부에서 독일 집단 소송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 대부분의 이제 독일 소비자들은 신차로 교환해 주라 그러면은 아우디 폭스바겐 차가 꽤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한테 환경부에서 리콜 명령을 할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도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리콜 명령이 있대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네. 예. 그리고 그 헌재에도 갖다 냈었어요. 네네. 환경부 장관이 좀 직무를 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네. 이거를 신차 교환을 해주라고 리콜을 해야 된다. 그때 헌재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반드시 그걸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는 네네. 또 판결이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하종선 변호사라는 바른에 있는 변호사님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환경부가 여기서 그 교환 명령을 내렸거나 네. 아니면 교환 명령에 준하는 정도 압박을 했으면 어떤 정도 합의를 했거나 그랬을 텐데 시작부터 이거를 그 리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이게 모든 개별 그 소비자들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네. 심지어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도 증권 분야에만 적용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되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쉬웠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럼 우리가 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글로벌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잘 놓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보상받은 게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상황, 우리나라만 특수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약간 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느낌이라는 게 현대기아차예요. 왜 갑자기 껴들어요? 그러니까 형 왜 갑자기 나와요? 형 거기서 왜 나오는 건데 이전에 그 BMW 화재 사건 때도 그랬는데 네. 야 그러면은 BMW가 불이 그렇게 많이 나면 우리 제일 많이 화재가 나는 건 회사가 어딜까라고 해서 통계를 쭉 뽑아보면 네. 현대기아차예요. 많이 팔렸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결함이 발견돼도 건 바이 건으로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무조건 제일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리콜을 제가 예전에 한번 집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건으로 보게 되면 네네. 건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1등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상 차종으로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완성차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83%나 돼요. 그럼 당연히 많이 걸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단 소송제, 자동차 관련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네. 어떤 리콜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건다. 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걸릴까요? 현대기아차죠. 그렇게 되죠. 네. 그럼 레몬법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 뭔가 딱 차를 뭐 이렇게 딱 했는데 네. 팔았는데 뭐 차 나오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망가졌다. 내가 먹은 게 레몬이 아니라 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레몬이었다. 그럼 예. 거기에 대한 보상 다 해줘라. 예, 그게 이제 레몬법으로 해서 네. 국토부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중대한 결함이고 뭐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지고 같은 결함으로 몇 번 신고를 네. 받으면 무조건 신차로 교환해 준다. 네네. 이건 레몬법인데 그런 것도 강제로 도입되지 못했을 때 제일 말이 많이 나왔던 거는 현대기아차였어요. 그렇겠죠. 네.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랑 이제 그 보상이랑은, 그러니까 폭스바겐 보상이랑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강화를 해버리면 네. 제일 부담을 느끼는 건 현대기아차가 되는 그렇게 거고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현대기아차가 지나치게 그 소비자 쪽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 전체가 약간 좀 눌릴 수 있다라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을 잡으려고 이렇게 진짜 큰 칼을 만들어서 확 휘둘렀더니 네. 갑자기 여기서 현대차가 쓰러지는 거야.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할수 거를 있죠. 우려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데 잠시만요. 지역 경제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 전에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제 독일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차량 가운데 거의 25%가 이제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차량이니까. 그럼 그들도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업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 덜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쪽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 자동차 회사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뭐 오히려 도요타 이런 데다 리콜을 왕창 해가지고 자기네 뭐 디젤 게이트가 제일 먼저 네네. 터진 것도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 경쟁 시장이 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업에 약간 우호적인 게 있는 거고 지역 경제도 지역 경제인데다가 이게 되게 묘한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온정적인 게 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뭔가 결함이 생겨갖고 이걸 리콜을 해갖고 뭐 집단 소송을 당해서 왕창 돈을 물렸다. 네. 그러면 그 부품이 과연 현대차가 만든 걸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몇 개 분명히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네네. 이걸 갚을 여력이 안 될 겁니다. 그 네네. 정도 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로 그냥 있는 거고 네. 어떤 이거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한정적인 직접적인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외제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좀 엄벌에 처하고 싶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현대기아차로 걸리게 되는 네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밟히다 보니까 결국은 폭스바겐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아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좀 안타까웠던 거는 폭스바겐이 그 디젤 게이트 4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출시하던 날 제가 갔었어요. 그때 네네. 파사트였나 뭐 보러 갔는데 물론 포토 세션은 맞아요. 포토 세션이긴 했는데 그 자리에 기자들은 왔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니네가 새로 차를 내놨으니 네네.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안 왔더라고 사람이. 차를 소개하는 자리에 그 회사의 임직원이 안 왔다고요? 예. 홍보대 행사 사람들 그냥 와 있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디젤 게이트 같이 엄청 큰 일을 저질러 놓고서 신차를 발표하는데 신차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한마디라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근데 되게 좀 슬펐던 거는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뭐 평택차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A3를 네네. 아우디 A3를 뭐 소나타 값에 줄게요 그랬더니 그냥 5만 사람 몰려가가지고 그쵸. 이거 사야 되겠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독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우디 차량이 아예 안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걔네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인증을 아직 못 받아갖고 막 그렇다고 네. 그랬는데 그것도 한국 인증이 아니었어요. 유럽? 유럽에서 네. 유럽은 그 디젤 게이트 이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네네. 작년 하반기에 자동차 회사들 판매량이 급감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그걸 관리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유럽에서 통과되면 그냥 그 서류 가지고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뭐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뭐 규제 강하게 한 것처럼 막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현지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소비자 관련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증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갖고 오는 그 서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리고 디젤 게이트에 서류 조작 사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왜 서류 조작이었는지 알아요? 왜 서류 조작이었냐고요? 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서류가 조작된 거를 뭐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럼요. 그냥 유럽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그냥 갖다 내니까 정부에서 보기에 이건 이 차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얘 다시 낼게요. 그리고서 저기 차 이름만 바꾼 거예요? 차 이름만 바꿔서 그냥 낸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예, 이게 디젤 게이트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디젤 게이트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인증 관련한 직원 한 두세 명이서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와 인증했던 그 실험이 다르면 당연히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실험을 해서 네네네. 이 차가 문제가 없다는 인증서류를 갖고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냥 서류만 찍찍 두 줄 찍찍 긋고서 새로 바꿔갖고 정부에 낸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냥 보고서 그러네요 그러고 넘어가. 이게 너무 공공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다 잊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류 조작이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네. 엄청난 일은 맞는데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죠. 네. 그 디젤 게이트에 대한 보상?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한번 이제 와서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자국에 있는 차량이지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국회라는 곳은 어떤 소비자들과 어떤 공급자 기업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게이트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단성제가 통과가 됐고 이쯤에서 우리가 디젤 게이트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허술하게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행정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또 그러면 행정부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압박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가능한데 이걸 또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부 손은 이미 떠난 거죠. 네.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끝났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재판부 쪽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독일에서 집단 소송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그냥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 시켜 드리려고요. 이게 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BMW 그렇죠.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네네. 그 디젤 게이트의 연장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 네네. 거기서 지금 전기차 불난 건이 벌써 코나이브이가 3건이 있었고 작년에 또 2건 또 새로 발견됐다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충전기 결함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지금 ESS라 그러죠. 대용량 배터리. 네네. 그거 재생에너지 옆에다 붙여놓은 거 지금 네네. 불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뭔가 명확하게 뭐 나온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안 나왔냐라고 해서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글로벌 탑티어인데 네. 이거 만약에 국내에서 결함 있다라는 거 나오고 나면 글로벌에서 네. 글로벌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 확 넓혀야 되는 시점에 발목 잡힐 거다. 네네. 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ESS 화재 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또 아니고 네네. 화재 원인이 이거다. 또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이제 LG화학의 어떤 배터리 중에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이 좀 많더라.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는 그렇죠. 있는데 그럼 이게 문제냐라고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근수근하는 게 야 저렇게 했다가 전 세계에 팔았던 그 배터리 다 리콜하면 어떡하냐. 네네. 그러니까 온정적인 거지. 음.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불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좀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엘리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덮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지난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 풍력 발전에서 빛났었거든요. 네네. 불났는데 네.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화재 원인이 삼성 SDI 배터리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네. 전 세계에 깔아놨던 그 배터리가 다 리콜이 들어올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터리 결함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나이브이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회사가 물건을 판다는 거는 글로벌하게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철저하게 이걸 감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처음에 딱 내놨을 때 뭐 해외 먼저 나가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먼저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철저하게 잡아줘야 이렇게 좀 스케일업을 해갖고 해외로 판매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건 빨리빨리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디젤 게이트 한동안 잊고 있었던 디젤 게이트의 우리나라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고 없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방향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